자, 우리 교재 706쪽입니다. 한일의병전쟁 봅니다. 자, 한일의병, 을미의병 봅니다. 이건 앞에 다 했잖아요. 그죠? 배경, 일제가 명성황후를 살해합니다. 을미사변. 자, 1895년 8월 20일 새벽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단발령이죠. 단발령은 3차 개혁, 을미 개혁이죠. 자, 그럼 단발령이 실시될 때 몇 차 김홍집 내각이죠? 4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4차 김홍집 내각은 친일 내각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 1차 김홍집 내각에서 뭐 했죠? 1차 가보개혁 주도했죠. 2차 김홍집 내각이 뭐하죠? 박영효와 김홍집의 열린 내각이었고 2차 가보개혁을 주도하잖아요. 3차 김홍집 내각은 뭐죠? 친러 내각입니다. 뭐 이후에? 삼국 간섭 이후에 언니가 다 맞진 않아요. 언니가 속삭이는 걸 증폭했으나 하필 틀린 걸. 나는 들었어. 언니가 말한 걸 증폭했는데 이번에는 실수. 자, 그래서 3차 김홍집 내각은 친러 내각이고요. 4차 김홍집 내각이 다시 친일 내각이고 3차 을미 개혁한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도는 위정 척사산을 가진 보수적인 양반 유생층이고요. 구성원은 양반 유생 플러스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이 가담합니다. 자, 의병장 문석봉, 유인석, 허위도 있고 이소흥이 있는데 유인석과 이소흥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히 이제 유인석 같은 경우 보세요. 제천이라든가 충주성을 입성했어요. 유인석. 그래서 요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충주성 입성 이후에 충청도 관찰사 김규식을 처단하고 격고 팔도 여룹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여기서 김규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규식이 아니겠지, 당연히.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이 아니야. 얘는 친일파야. 그래서 죽인 거야.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활동. 친일관리 처단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겠죠. 의병 왜 하는 거야? 일본 거류민과 일본군 수비대 공격합니다. 기억나죠? 그랬으니까 일본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의병은 사실은 고종이 지방에 있는 유생들에게 야, 니네 국모가 돌아가셨는데 니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니?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들고 오냐 했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일본 군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 고류민이 죽어. 일본 관리가 죽어.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주러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힘의 공백이 생겼지. 그 사이에 고종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러시아 공사관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요? 아관파천. 다 설명했거든요. 다시 한번. 해산 봅니다. 아관파천 후에 단발령의 철회와 고종의 해산권고 외웁니다. 단발령 철회와 고종의 해산권고 해산됩니다. 해산된 의병 중 일부는 나중에 활빈당 조직합니다. 활빈당 외우셔야 됩니다. 몇 년? 1900년입니다. 활빈당 반봉건 반침략 활동 전개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왼쪽에 날개 살펴봅니다. 유인석의 경문입니다. 여기 시험 잘 납니다. 읽어볼게요. 국모의 원통함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한 일은 더욱 심해져서 군부가 머리를 깎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팩트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국모가 죽었고 또 하나 뭐라고요? 군부가 머리를 잘랐다. 단발령이잖아. 근데 논리 전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논설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봐봐. 국모의 원통함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데 참혹한 일이 더 심해져서 군부가 머리를 잘랐다. 아니, 국모는 죽었잖아. 임금은 상투만 잘랐잖아. 어느 게 더 심한 거야? 죽은 게 더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을 왜 이렇게 이따위로 이렇게밖에 못 쓰나? 왜 그럴 것 같아?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첫 번째는 민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그럴 거 아니야.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 이게 위정척사인데 개화에 두목 좀 되는 거 아니야, 민시는. 그래서 싫었을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차라리 어때요? 죽는 게 나은 거야. 상투를 잘려가지고 오랑캐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가치관도 담고 있는 거지. 자, 그딴 거 시험 안 나오니까. 시험 나오는 건 두 가지 팩트.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때 일어난 의병은 바로 을미의병이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일산대기학과 국민의 저항,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 체결합니다. 일본이 군사 전략상 요지를 이미 사용한다. 대한제국은 일본의 동의 없이 제3국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외교권도 일부 제약받는다 그랬어. 1차 한일협약, 외교와 재정부의 스티븐스, 메가타, 고문 유명합니다. 1강 일본 한반도 식민지배 인정, 가사레트 문제, 2차 일도봉의 포츠마츠 다 얘기했고요. 일산의격,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일제 보호구를 절약합니다. 저항, 고종이
조약의 무효를 선했고 예국사 자결, 민영환, 조병세 자결했고 외우셔야 됩니다. 의병 항쟁 나오고 오정암살단, 장지현의 시리아 방송되고 황성신문까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헤이그 특사 실패. 민영환의 유서 봅니다. 2천만 동포에 남기는 글. 슬프다. 국지와 민족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에서 모두 멸망이 됐다. 무릇 삶을 여하는 자는 반드시 있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한다는 여러분 어쩌면 영원은 한 번 죽음으로서 우러러 황혼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에 사죄하느라 영원은 죽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구천지하에서 반드시 놓을 것이다. 부디 우리 용평의 청만으로 분려를 배가하여 자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고 블라블라 나와있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민영환 아빠가 민겸호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민겸호는 뭐야? 선해청 당사원으로서 이모군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제공자였잖아.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야 되지만 그 아들이 민영환 선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욕을 좀 더 적게 먹는 사람이 바로 민겸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들은 잘 뒀어. 그래서 민겸호는요. 한 번만 더 복습하면 민겸호는 이모군란 때 죽어요. 민태호는 갑신정변 때 죽어요. 걔네들이 호자 돌림이고요. 그 밑으로 한 학렬이 또 내려오는 거지. 그게 바로 영자야. 그래서 민영익, 민영환 걔들도 그 아들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세 번째, 의병운동의 전국적 확대, 을사 병호의병. 배경, 러일전쟁 이후 일제 침략이 노골화되고 일제의 강요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자, 양반에서 민종식과 최익현이 있고요. 평민의병장 신도성입니다. 민종식, 홍주성입니다. 외우시고요. 최익현, 태인입니다. 진위대와 대치하죠. 중국과 싸울 수 없다. 스스로 부대를 해산했고 일본에 체포되고 스시마 유배됐고 순국했다. 신돌소, 경상도 울진 영해에서 유격전. 본거적 신분의식이나 유정척산 얽매이지 않았고요. 서울진공작전에서 평민 출신이라 제외됐어요. 서울진공작전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갔어. 갔더니만 부대를 재편할 때 너는 평민 출신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어때요? 꺼져. 그래가지고 어때요?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어이없죠. 그러니까 위정척사 수상이 뭘 보여주는가? 봉건적 성격, 한계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신분의식 이런 게 대단히 강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 방에 사라질 수밖에 없어. 언제 사라질까? 나라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1910년 나라 빼앗기고 나면 양반 쌍놈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린 전부 다 일본의 노예가 됐잖아. 그래서 진정으로 민족이라는 거, 신분이 아니라 신분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하나의 민족이다. 이건 슬프지만 나라 빼앗긴 다음에 민족의식이 아주 강하게 싹트게 되고 그 폭발점이 1919년마다 3.1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을사병호의병 봅니다. 이것도 사료 나오면 헛갈릴 수 있으니까 보자.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서 한조와 종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도 종묘사제에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나라를 들어 적국에 넘겨준 이 지용 등은 실로 우리나라 만대에 변할 수 없는 원수여 이등박문은 마땅히 세계는 여러 나라 함께 토벌해야 할 역적이다. 이게 있잖아. 이거 제대로 안 익혀두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첫 번째 10월. 10월이 아닌걸. 이게 뭘까? 을사병호의병이라고. 그럼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죠. 을사늑약이 10월이라고 해서 11월이라고 했어. 11월이라 분명히 썼잖아. 근데 왜 10월일까? 이 아저씨는. 최익현 선생이야. 음력이야. 음력 10월이야. 여전히 음력 쓰잖아요. 생각해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도 음력 쓰시잖아요. 예. 우리도 얼마 전에 음력설이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억압으로 한 조각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얻은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이거 국권 피탈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 아니라고. 근데 외교권이 박탈당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나라가 망했다고 보는 거야. 얘기했잖아. 이거 봐봐. 아, 다 지웠네.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잖아. 생각해봐. 근데 막상 1910년 나라 진짜로 망하고 나니까 어때? 특별한 반발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매천 황영 선생님 자기라고 절명시 남기고 자기라고 이런 거 말고 특별한 반발이 없지. 왜 그래? 이미 망했거든. 우리는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망했다고 본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괜히 이거 조인성 얘기한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크게 울었다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요. 결정적 힌트가 뭐야? 이지용이잖아. 완용이 지용이. 그리고 진짜 결정적 힌트는 이등박문이야 사실은. 왠지 아시겠죠? 이토리비는 1909년 10월 26일 날 죽었잖아. 그러니까 국권 피탈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을사늑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병? 을사병호의병. 일어날 때 경문입니다. 자, 고종태위와 한일 신임회와 일제 고종 강제태위 헤이그 특사 구실로
서울시민 항의 집회했고 매국노 공유합니다. 한일 신협약, 정밀 7조약, 다른 말로 제3차 한일 협약이죠. 행정각부 1번이 뭐야? 차관이야. 이거 뭐라고요? 차관 정책. 신문집법과 보안법도 부록으로 나오고요. 언론 탄압과 독립운동 세력 탄압. 부속 각서를 통해서 군대 강제 해산입니다. 자, 이건 뭐 꼭 이렇게까지 외우지 않으셔야 되는데 순서를 보자고요. 일본의 침략이 점점 노골화되는 게 처음에는 뭐야? 고문부터 왔지. 그 다음 뭐라고요? 통감이 오잖아. 그 다음 누가 한다고요? 차관이 오지. 그 다음에 나라 빼앗긴 다음 뭐가 한다고요? 총독이 오잖아. 순서 아시겠어요? 외우기 좋지. 고통이 점점 차오르니까 총으로 쏴주기고 싶지. 다시. 고통이 점점 차오르는 거야. 총으로 쏘고 싶을 만큼 고통이 차오른다. 실은 말고 이렇게라도 외웁시다. 자, 고종퇴위. 1905년 당시 고종은 이때 1905년 말 을산 이야기지. 병을 구실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참정 대신 한규설은 회의장에서 이토일음이 거듭대 위와 공갈에도 불허하지 않고 조약체가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자 이토는 군대와 헌병동원해서 이게 불법이라는 증거잖아. 회담장 밖으로 끌어내다 강금하는 횡포를 가했다. 그리고 군대, 헌병, 공사관 무리들 동원해서 외부의 관인을 강탈한 다음 외부, 이때 말하는 외부는 뭐야? 외교부라는 뜻이잖아. 관인 도장을 강탈한 다음에 을사조약 문서 외부 대신 박지순 관인을 찍어버리고 고종은 1907년 6월 내년 헤이그에서 2차 만국평화가 열리자 이상설 이종을 특사 보낸 거지. 이때 헤이그 사건을 책임을 물어서 고종이 양위를 강요하면서 양위시킨 않는 조건으로 지금이라도 을사조약의 수교를 인정하면 양위를 안 시키겠다 했는데 고종은 끝까지 어때요? 거부했고 결국 그때 양위를 했다. 이런 겁니다. 신도울석 봅니다. 본관은 평산신시다. 본명은 태호. 신태호가 더 좋지 않나? 자, 1895 을미사변 이후에 19세의 나이로 참 어마어마하다. 100명 의병이 끌고 영해에서 항일운동 경계했고 1905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평민신문을 의병항쟁 처음에는 의병 100명 그랬다가 뭐 블라블라 1907년에는 약 얼마? 3,000명 의병이에요. 장난 아니죠. 뭐 여기에 세무서를 습격하기도 하고요. 전국 의병은 서울을 공격하면서 이인영을 중심으로 13도 의병연합 양주에 집결했어. 양주, 남양주, 양주 집결했습니다. 우리 학원에도 있습니다. 신돌석도 경상도 의병 대표사 의병 1,000명 모아서 양주에 참여했으나 의병 재편 과정에서 평민 출신 아니로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밑에서 넷째 줄 부하 의병 김상열 집에 집가하고 있었는데 이들 형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현상금 많이 붙었겠지? 신돌석 한번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외워 두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한일의병 전쟁의 혁화, 정미의병, 1907년 서울진공격전, 배경 일전 헤이그 특사구실로 고종 강제 퇴위, 군대 강제 해산. 특징,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의병 전쟁으로 발전했고, 농민, 노동자, 소상의 승려, 화적, 가장 다양한 계층이 참여합니다. 누구도 참여했죠? 김태리, 이병헌, 뭐 이런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사람들, 거기 보면 어때요? 그 드라마, 저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 나면, 날 잡아서 하루 그냥 전편 이렇게 다운받아 볼 생각입니다. 근데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얘기했잖아. 올해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출제위원 중에서 분명히 그걸 감동 깊게 본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평민의병장이 다수 참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국으로 확산되고요. 자, 전개 봅니다. 해산군의 봉기 12대 1년대 대대장 12대는 뭡니까? 중앙군이죠. 친위대, 시위대는 뭐야? 중앙군이고요. 진위대가 뭐라고요? 지방군, 기억나죠? 그죠? 예.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죠. 총으로 자결합니다. 서울의 시위대가 봉기하죠. 그래서 원주, 홍천, 충주, 강화도도 지방은 뭐야? 진위대잖아. 그죠? 서울은 시위대, 지방이 진위대, 동지했고요. 의병부대 전투력이 강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평민의병, 유병 확대, 유생, 군인, 농민 등은 모두 참여했고 평민의병 수가 점차 확대됩니다. 경북지방의 신돌석, 함경도 삼포수 출신의 홍범도 차도선, 황해 경질대의 김수민. 자, 누구 외워야 돼? 홍범도 꼭 외워야 돼. 홍범도 형님은 원래 포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요. 굉장히 이야기가 긴데요.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양반이 포수들이 왜 의병에 참여했냐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일본이 군대만 해산시키지 않겠죠. 군대를 해산시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의 폭력을 제거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민간의 폭력도 있잖아.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포수들이 많은 거야. 우리 조선에 뭐야? 호랑이도 많고 사냥꾼 포수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일본이 뭐 하냐면 이때 1907년에 총포 화양류 단속법이라는 걸 내립니다. 제정합니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뭐겠습니까? 어때요? 다 무기를 반납하는 뜻이야. 그럼 생각해봐. 아니, 호랑이랑 싸워야 되는데. 총 반납하고, 뭘로 싸워? 대호라는 영화 있어서 최민식 형님이 주연해서 폭망한 영화죠. 예. 그래서 전 봤어요. 봤는데, 총 없이 어떻게 호랑이를 잡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포스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법을 무시하고 계속 어때요? 싸우려면 뭐밖에 없어? 의병들은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 포스들이 의병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홍범도 형님은 나중에 보동전투의 주역이시고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보동, 청산리 두 군데 다 가신 분이 누구야? 홍범도야. 이미 여기 나오지만 의병부터 나오죠? 외우셔야 됩니다. 평민 출신 의병당 함경도 포스 출신입니다. 자, 관동 창의대장 이인영입니다. 전국 의병연합 경문에 따라 13도 창의 대진소가 결성되고 13도 창의군 모집되었고 총대장이 이인영이 되는 거지. 서울진공작전 1912년 7년 12월 말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약 10,000명이 양주에 모여 1908년 1월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합니다. 마우리 쪽까지 갔죠. 마우리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각국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주고 요거 밑줄이 해야 돼. 이거 중요합니다. 각국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줄 걸 요거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선택지로 잘 나옵니다. 우리 국문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한검정이라든가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첫 번째 이상한 게 있어야 돼. 을산 의학으로 뭐? 의료권 박탈이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때 어때요? 외교관들, 다른 나라들 다 돼요? 철수했겠지. 근데 뭐가 있어? 자. 외무 영사직 하는 분들은 잘 알던데, A나라와 B나라가 국교를 맺을 때는 급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은 대사를 파견. 근데 대사급을 굳이 안 보내야 되고, 미국에 대사 한 명밖에 없잖아. 근데 미국이 워낙 넓은 땅이잖아. 그러니까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영사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제일 상위 등급이고 그 밑에 뭐야? 공사. 그 밑에 뭐라고요? 영사. 이래요. 그러면 제국주의 아이들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말았으니까 이제 대한제국 외교권이 없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굳이 공사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공사관은 다 철수해요. 우리도 미국 공사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 다 철수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런데 그래도 완벽하게 식민지가 된 건 아니잖아. 애매하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어때요? 급을 낮춰서 공사관은 철수했는데 몇몇 나라가 영사관은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그 나라 영사관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우리는 도적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는 양아치대가 아니기 때문에 니네들을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권이 없지만 국제법상 교전단체를 인정해달라. 이거 왜냐면 의병이 너무 무식했다. 이런 주장이 많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의병들도 나름 외교적 감각이 있었고 그런 의미로 요거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외우셔야 돼. 이게 무슨 의병 아니고 을미나 을사 아니고 무슨 의병이다? 정미의병이다. 정미의병의 특징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미의병 때만 그랬어요. 남한 대토벌 작전 봅니다. 의병들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의병 활동을 전개합니다. 호남. 1909년 일제는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여 호남 의병을 진압했고 국군 피탈 의병 부대는 간도는 대표적으로 홍범도, 연해주, 이범윤. 자, 홍범도 좀 전에 얘기했고 이범윤 누구야? 앞에서 공부했는데. 간도 관리사. 잘했어. 와, 예, 잘했어. 그래, 이범윤 바로 그분이야. 근데 어때? 이분 입장에서 어때요? 간도를 못 지키는 국군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의병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이범윤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을 꼭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활동 유인성은 서울 탈환에 문모성을 지적하고 연해주로 건너가 어떻게 간 줄 아세요? 걸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그냥 걸어갑니다. 연해주까지. 고종에게 아령파천. 이건 아관파천이 아니잖아. 아관은 뭐야? 러시아 공사관이지. 아령은 뭐야? 러시아 영토로 옮기라는 얘기야. 이걸 권에서 망명적 수입을 시도했고요. 자, 외워야 돼. 13도 의군. 어디에서? 연해주에서. 헷갈리겠지? 한 글자. 13도 창의군과 13도 의군.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 이래서 또 이거 문제 내면 잘 틀립니다.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이 확대된 게 13도 창의군이고요. 서울진공작전 했잖아. 13도 의군은 1910년 6월 무렵에 어디에서? 연해주에서. 여전히 13도라는 건 공통점이지. 국내와 국외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 홍범도, 이범윤, 안중근 등은 나왔잖아. 안중근 나왔잖아. 간도와 연해주 일대 의병이 이끌고 국내 진공작전을 여러 번 하기도 했죠.
1915년까지 의병은 지속됩니다. 국내 의병 전쟁은 1915년까지 지속되어 일제 무단 통치 근거가 되기도 했고요. 1914년 5월 임병찬의 독립의군부가 건립됐다. 자, 외워야 돼. 1914년 5월에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자,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하던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 중에 하나가 독립의군부입니다.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 만든 겁니다. 고종의 밀면을 받아가지고. 1912년에 조직됩니다. 그랬다가 일본에게 국권 반환 회복 요구서, 국권 반환 요구서 전달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다 잡혀가서 조직이 해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병장은 1915년 7월 평안도 성천에서 의병장 최응언이 체포되시고 결국 그해 순국하십니다. 최응언, 마지막 의병장 최응언, 1915년. 요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민족의 간 독립정신 표출은 무장독립투에 기반 마련되었고, 그렇죠. 한계, 조직적 활약의 열세, 유생의병제의 봉건적 한계, 국제적 고립 창세, 말씀드렸잖아요. 봉건적 한계. 심각합니다. 의병, 양반들 다 선후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거잖아. 일단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각과 도포를 포기할 수 없어. 도포자락 휘날리며 밀고 싸우는 거야. 도포자락 휘날리며 잘 싸우는 사람은요, 난 딱 한 사람 봤어. 강동원이라고. 군도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강동원 오빠였대요. 정말 멋지죠, 그죠? 예. 그 오빠 말고는 도포자락 휘날리며 잘 싸우기 진짜 힘들어요. 예. 그리고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선배나 스승님이 지나가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의불 해야 되고. 전쟁 중인데도.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휘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겠어요? 신분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민 출신이 분명히 어때요? 양반 의병장이 잘못해가지고 평민이 항의하니까 그 사람 목을 뵭니다. 이러니 아까 얘기했잖아.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총대장이 장례치를 가고 일본이 기다리고 있다 잡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다. 이런 거. 아직도 신분의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 진공작전 봅니다. 군사장은 미리 군비를 신성은 키 정도나요. 군사장은 허위거든요. 철통과 같이 한밤 하면 한 방울 물새도 없는지라 이에 전군의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 삼심이 중요합니다. 동대문 밖으로 진박할세 대군은 긴 뱀의 형세, 긴 뱀의 형세를 우리가 흔히 장사진이라고 말하는 거야. 진법 중에 300명 인수하고 300명 선대 동대문부터 삼심리, 여기가 핵심이야. 삼심리까지 가서 전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서울을 공격하여 돌아오게 계획하더니 전군이 모이는 시기가 어긋나고 일본군이 갑자기 진박하는 데 쳐들어와서 여러 시간 격렬히 싸우다가 결국 어때요? 퇴진하였다. 이게 서울 진공작전 실패 보여줍니다. 자, 왼쪽에 정미병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건 맨 오른쪽에 제복 입고 계신 분 있죠? 딱 봐도 어때요? 군인이잖아요. 그지? 해산 군인이 참여했지. 이게 뭐야? 정미의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사진 보다가 한가운데 계신 센터를 한번 봐봐. 이건 성별이 되게 어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되게 애매하기도 하고요. 나이는 10대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어때요? 의병하시겠다고. 미스터 선샤인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 사진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진을 드라마에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분장하고 딱 사진을 찍어요. 딱 보고 한국사 공부한 사람들은 감동적이겠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드라마에서 역시 우리 작가님 훌륭하다. 은숙이 언니인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 나오겠어 설마? 그분이 회당 1억 받으셨잖아. 24부작인가 그랬는데 16부작인가? 20, 하여튼 그랬는데 집필 원고료가 회당 1억 받으셨어. 이병헌은 회당 1억 5천 받았다든가 뭐 하여튼 그랬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 사진 찍히는 맥킨지라는 사람이 기자입니다. 이분이 의병 근거지로 찾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야. 여러분이 기자 같으면 나 같으면 가겠니? 나 같으면 안 가. 무섭지 않나요? 네. 유일한 의병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의병이다? 정미의병이다. 됐고요. 남한 대토불 작전 읽어보겠습니다. 일본군이 길을 나눠 호남 지하방에 의병을 수색하였다. 위로는 금산, 진산, 김제, 만경. 김제, 만경 편이 아닙니까? 동쪽으로는 진주, 하동, 남쪽으로는 목포로부터 하방을 그물치 포위하여 마을을 쌓고 집중에 들여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모두 죽였다. 사료 익혀두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의사와 열사, 장인한 전명 말씀드렸고요. 안중근, 이재명, 나철, 오기호 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누구를 죽였는지 저격했는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밑에 의병 지도 있으니까 지도도 한번 봐두시고요.
동양평화론 중요합니다. 럴리선을 일으킬 때 일본 황제의 선전포고문에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독립을 공고해야 한다 운운했으니 이 같은 대의가 청천백일에 빛보다 더 환했기 때문에 한 대한과 우리나라와 대한제국과 청나라 인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럴리선하면 물러나고 한 몸과 한 마음을 오직 감화하고 복종했으면 하나이다. 오늘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밀려오는 환난을 동양인주의 일치단계에서 온 힘을 다해 방어해야 하는데 제일 상처에 머리가 날 텐데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순리의 형세를 돌보지 않고 같은 인조인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우위를 끊어 잘 봐야 돼 스스로 도요새가 조개를 쪼으려다 불의를 물리는 형세를 만들어 둘 다 잡히 어부를 기다린다는가. 도요새가 누구야? 일본이지. 조개가 누구야? 조선이지. 도요새가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도 어때요? 싸울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어부는 누구야? 러시아지. 백인종이 러시아가 어때요? 어부지리를 얻는다. 왜 그래야 되냐? 그래서 동양평화를 지키는 건 동양인들끼리 황인종끼리 단결해야 된다. 그 단결을 해치는 원흉이 누구란 얘기야? 이토요비란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토요비를 죽이는 건 뭐다? 정당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동양의 평화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게 누구야? 바로 안중근의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경술년 1910년입니다. 경술국치라고 하잖아. 2월 대한국인 안중근 여순. 이때 여순이 어디야? 리순. 자, 오른쪽에 안중근 정리해놨습니다. 해주, 안태원의 아들로 출생했다. 가슴과 배에 7개의 점이 있어 응칠이. 블라블라. 1894년 얘기했고요. 자, 95년에 토마스. 자, 그 다음에 장사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05년. 자, 제가 밑줄 하는 거, 밑동그라미 하세요. 을사조약부 상점을 팔고, 자, 삼흥학교와 돈의학교 2개 동그라미 합니다. 이미 기출문제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안중근은 무조건 나온다고요. 삼흥학교와 돈의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로 가서 의병도 활동하십니다. 뭐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1909년에 이제 단지동맹 그리고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의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월 14일 재판에 사형 선고되고 3월 26일 형이 집행됐죠. 옥중에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셨지만 완성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됐죠? 자, 너무 중요하니까 외워두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애국겸운동. 자, 계모은 뭐야? 무지몽매한 민족을 뭐한다? 깨우치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애국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냥 이 단어는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의병은 애국 항일 의병 아닌가? 이거 그냥 형용사일 뿐이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얘는 굳이 애국이라고 써놨을까? 의병계열은 거의 다 어때요? 죽거나 망했겠지 결과적으로. 애국겸운동 계열은 어때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무슨 파가 많이 나와요? 그래요. 무지몽매한 민족을 깨우쳐서 뭐 하자고? 실력 양성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더 강해지면 뭐 하자고요? 일본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건 사상적 기반이 뭐라고요? 사회 진화론이야. 문제는 뭘까? 사회 진화는 한마디로 뭐의 논리라 해서 힘의 논리라고 했잖아. 이게 결론 선거에서 실패했잖아. 그럼 봐봐. 힘이 센 일본이 그러면 힘이 약한 조선을 지배하는 건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거기서 무슨 파가 많이 나와? 친일파가 많이 나오지. 무슨 말이야? 친일파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세력을 유지했다는 얘기지.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겠지. 얘들은 많이 배웠지. 권력 쪽에 가까이 있었겠지. 역사를 어느 쪽에 쓰겠어? 위정척사 쪽에 쓰는 게 아니겠지. 아마도 이쪽 편이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때요? 지네 뿌리를 뭐라고요? 앞에 두 글자 더 붙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뭐라고? 애국이라고. 굳이 애국이란 말 쓸 필요가 있니? 항일 의병 앞에 굳이 애국이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왜 굳이 여기는 애국이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되는지 아니 그냥 나는 의문스럽더라고.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돼. 애국 맞지. 방법은 뭐냐? 간단해. 깨우치잖아. 어떻게 깨우치지? 가르쳐야지. 그잖아. 또 실력 양성하면 어때요? 먹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근데 가르치는데 젊은 사람들 학교를 만들어 가르치겠지. 근데 우리 참 나이 먹으면 학교 졸업했잖아 이제. 혹은 학교를 못 갈 나이, 학교 가기에 너무 나이 많은 사람 많았잖아 이때. 어떡할까요? 뭘로 하는 거야? 언론.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신문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걸로 재미없잖아. 뭐 어떡할까요? 역사. 그래서 뭐라고? 애국 계몽사학이라고 말하고. 또는 뭐 어떤 거 있을까? 소설, 신소설. 또 뭐 신체시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 빼면 다 여기서 해당되는 거야. 총칼 들고 싸우는 거 빼면 다 여기 해당되는 거. 총칼 들고 싸우는 거 말고 민중을 깨우치는 거 전부 다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역교문도의 전개의 의미. 1905 열사조약 체결 이후에 교육, 언론, 종교, 문화활동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국권 회복이야. 서울과 지방의 지식인, 관료, 기획주, 유학자들이고요. 자, 중요하죠. 사회 진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안에 말씀드렸죠. 조직, 러일전쟁 개시 직후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기 위해서 원세성, 송수만 등이 만든 겁니다. 제가 지난강에서 1904년 쭉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셨으면 외우셨으면 됩니다. 활동 보국안민을 내세웠고 일본의 그러니까 원세성, 송수만 사료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익혀두셔야 되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민중집회를 열기도 하고 농광회사, 이도재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협동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활동은 위축됩니다. 나중에 협동회로 바뀝니다. 명칭이. 자, 헌정연구회. 조직 국민의 정치식 고치와 입헌정치, 입헌정치 제일 중요해요. 이준, 윤여정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일진의 반민족회의 규탄하다가 통감해서 강제산다합니다. 자, 대한자강회, 윤치호, 장지연 등을 중심으로 헌정연구회를 계승합니다. 33개 지회에 설치하고 2,000명 회복이 있습니다. 활동, 교육진흥과 산업개발, 월보, 대한자강회 월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면 일보고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월보라 그랬잖아. 강연회 개최 등 실력 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운동, 모양성, 실력 양성. 얘들은 기회와 실력 중에서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력만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기회는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고 있어요. 실력이 중요한 거잖아. 해산, 고정퇴위 반대, 일제히 특사구실로 고정 양의를 강요하지. 이에 격렬 반대도 있고 일제에서 강제 해산당합니다. 무슨 법에서? 보안법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대한협회는요, 교육보고, 산업개발, 대표적인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곧 지도부가 친일적 성격으로 변화되고요. 진짜 시험 나오면 뭐라고요? 신민회, 별표 7억 개. 안 나오면 내 목을 쳐라. 무조건 나옵니다. 국가직에서 안 나오면요, 지방직,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특수지역열, 아니면 7급, 자. 아니면 경찰, 안 나올 수 없어요. 소방, 안 나올 수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신민회 1907년입니다. 조직. 정말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신민회 회장 누구라고 했어? 윤초라 그랬잖아. 부회장이 안창호인데 회장은 우리가 안 쓴다니까 나중에 친일파가 되기 때문에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다 외워야 돼. 안창호, 도산 안창호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말도 안 돼. 흥사단. 그죠? 도산 안창호 모르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기탁 이름 어때요? 저의 양심을 믿고 기탁하세요. 그지? 양기탁. 모금운동에 가장 최적화된 이름 아니야? 이분 뭐 하는 분이야? 신민회고 또 뭐라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배들과 함께 대한메리신보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동희.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동희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동희 문제도 만들어 드립니다.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고요. 강원도에서 보청학교 이런 것도 만드셨고요. 나중에 연해주에서 이상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동희가 연해주 독립운동의 최고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통합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누구야? 이동희 아닙니까?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사람이야. 군인입니다. 사진 보면 정말 질입니다. 멋집니다. 목표 국권회복과 공화정책. 자, 별표 7억 개. 공화정. 이게 왜 중요할까? 최초로 뭐라고요? 공화정. 무조건 나옵니다. 최초로 공화정 주장하는 거야.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만 헌정연구회까지 뭐였어요? 입헌군주제잖아. 왜 그럴까? 그때까지는 누가 있었어? 고종이잖아. 근데 신민회는 1907년이지. 누가 잘린 거야 이제. 고종이 잘리는 거지. 순종이 나왔지만 일본이 내세운 애가 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종에 대해서는 애증이 있지. 증오심도 있지만 애정도 있잖아. 우리의 왕, 우리의 황제니까. 근데 고종이 잘리고 나니까 더 이상 충성할 황제가 없는 거잖아. 그랬대요? 뭐 한다? 공화정. 중요합니다. 교육, 대성학교, 오산학교 외웁니다. 대성학교 평양에 누구야? 안창호가. 오산학교는 정주에 누구야? 이승훈 선생이 정주에 오산학교 만드는데 자기 고향이거든요. 경제, 평양의 자기회사. 외웁니다. 평양의 자기, 도자기, 태극사관, 대구, 그리고 방직공장, 옷감 만들고 연초, 담배, 이런 공장 운영합니다. 이런 게 요즘 따지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이때는 반도체, 자동차가 없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는 거죠. 자, 문화. 대한메리신보가 기관지 역할을 담당했고 외곽 조직인 청년 하구에는 기관지로서 소년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대한광문에는 민족 고전을 연구 가능하다. 대한광문에 최남선, 박은식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 고전을 가능하는 게 대한광문회거든요. 군사, 신흥무관학교 너무 중요하죠. 밀산무관학교 해산된 건 안학사건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는데 신흥무관학교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시죠?
이회영, 이시영. 큰형님은 이석영이고요. 이 6형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만들었다는 바로 그 신흥 무관학교.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본의 황무지 계약권 요구 볼게요. 한국의 국내부는 기억나죠? 의정부와 국내부는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지? 정부 13도의 관유, 사유의 산림, 천택, 진황지, 진황폐지의 개척을 일본인 나가모리에게 특허해라. 나가모리는 블라블라 나와 있고요. 합동기간 무려 50년이야. 이게 일본이 황무지 계약권 요구하는 겁니다. 6월 달에. 그래서 7월 달에 뭐가 만들어지는가요? 왼쪽에 나오죠? 보안회. 외웁니다. 그리고 농광회사. 이도제 등이 농광회사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대한자강의 취지서. 블라블라블라 자강의 취지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강이라는 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사료로의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우리는 기회가 없어 성공을 못하는가 대한면시험을 실력이 성공하다. 기회와 실력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애국개모운동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신민의 독립전쟁 전략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신민회는 중요하니까 오른쪽에 신민회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 고취한다. 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해서 국민운동 영향 추구한다. 상공업기관 건설로 국민의 부력을 촉진한다. 증진한다. 교육기관 설립으로 청소년 교육 진흥한다. 시민의 지지서. 신민회는 무엇을 말하느냐. 민습의 완고 부패 신사상. 그리고 신교육. 또 뭐 신재창. 또 신수양. 또 신윤리. 블라블라. 신신신. 신민회. 신흥문학교. 월초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족할 준비를 했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이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려.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 종살이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고 우리 집 어른 이회영은 옛날 범절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고 동지로 대접했다. 1만 녀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 12월 30일에 큰 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갔다. KTX 없을 때라니까. 술에 싣고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개고생했겠습니까. 우리 집 어른 이회영. 그럼 이거 누가 썼다는 얘기야? 부인이 썼다는 얘기야. 이은숙이라는 분이야. 서간도 시종기라는 기호를 남기셨어. 이분이 왜 이 집에 시집 왔겠어? 재벌집이니까 시집 왔겠지. 당시 우리나라 조선에서 네 번째 부자였잖아. 요즘으로 따지면 삼성, 현대, SK, LG쯤 되는 재벌이야. 상상이 가요? 그 집에 네가 시집을 가서 소리야. 그럼 어때요? 정말 행복했겠지. 근데 육형제가 수근수근 모의하더니만 재산을 다 팔고 독립운동하러 간대. 자기들은 회의에 끼워주지도 않았어, 부인들은. 그래서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았어. 재산을 다 팔아보니까 소를 13,000마리 살 수 있는 돈이 나왔어. 소 13,000마리면 태호 무슨 하게 하루에 한 마리씩만 먹어도 13,000일을 먹을 수 있네? 13,000일이면 10년 해봐야 3,650일. 와우, 너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겠다. 소를 하루에 한 마리씩. 지금 소 한 마리가 한 1,000만 원 하니까 이거 단순 계산하면 1,400억쯤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게요. 오늘날 명동 성당 일대가 다 이 집안 형제의 땅이었어요. 부동산으로 따지면요, 3조, 4조가 넘어갑니다. 그럼 너 같으면 3조, 4조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독립운동 하겠어요? 이 사람 이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운동을 가는 거야. 이 양반들은 집에 노비가 엄청 많았겠지. 이 양반들은 노론도 아니고 소론 집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국가 멸망에 큰 직접 책임이 있는 집안 아니야. 근데 대단히 어때?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집안이지. 이 집안은 가보기용으로 신분제로 사라졌잖아. 그럼 노비들이 어때요? 해방됐으니까 나가도 되잖아. 일부러 나갔겠지. 근데 노비 갑자기 나와봐야 뭐. 할 일이 없어. 먹고 살기 애매하잖아. 어때요? 그 집에서 그냥 일 돕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말을 높였어요. 어제까지 뭐 칠보가 이러다가 오늘부터 칠복시 쉬운 일이야?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말과 행동을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한다? 나라 빼앗기자 재산 다 중내서 독립운동 하러 간다니까 노비들도 어떻게 할까요? 뭐 주인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도 많았어. 문제는 뭐냐? 이 재벌집 만화님은 이제부터 뭐가 된 거야? 학교에서 뭐가 된 거야? 이제 밥하고 빨래하는 하숙집 아줌마가 된 거고, 어제까지 노비였던 애들은 뭐가 된 거야? 그 학교에 학생이 된 거야. 그래서
신흥보건학교만 만든 게 아니야. 착각하시면 안 돼. 이 재벌이 왔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다 찾아와서 손 벌리지 않겠습니까? 그 근처에서 학교 30개 학교에서 이 형제들 이름이 다 나와. 왜?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10년을 운영했어. 졸업생이 3,500명 졸업시켰어. 돈이 있을까? 완전 그지된 거야. 완전 그지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임시형만 생겼으니까 이 시험은 임정에 들어가요. 근데 이회영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지. 누구랑 생각이 똑같아. 신채호랑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베이징에서 활동하십니다. 근데 돈이 다 들었잖아. 굶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때 아기도 태어난 거야. 세상에. 그래서 은숙 씨는 이회영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친척 집에 맡기고 공장에 취직합니다. 생산직 공장에. 그 재벌집 마나님이. 그래서 월급을 정말 쥐꼬리만큼 받았을 거 아니야.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다 남편에게 보냅니다. 독립운동하라고. 이걸로 남편은 독립운동합니다. 그럼 이회영 선생은 언제까지 살았냐? 1932년에 죽습니다. 왜 1932년이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1932년 4월 29일이 윤봉길 의사가 시라카와 폭탄 던지고 물병 폭탄 던지고 그해 12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12월 19일에 돌아가신다고. 그때 윤봉길이가 25살밖에 안 됐지. 이 소식을 들은 이회영이 나이가 66세인데 어차피 폭탄 한번 던지고 나면 죽을 텐데 이건 20대 젊은이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지. 나처럼 살 만큼 나도 폭탄 던질 힘은 있다. 이러고 윤봉길이 상하이 사령관 죽였으니 나는 만주 사령관 죽이겠다. 이러고 만주로 가셨는데 이게 이제 세작들한테 밀정들에게 정보가 새 나갑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포되시고 수상감옥에서 고문받으시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이시영 선생은 해방을 맞이하시고 국내로 돌아와서 해방을 맞이하시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어? 이승만이었고 우리나라가. 초대 부통령이 이시영 선생이 됩니다. 왜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 시켰어? 이승만이 뻔하지. 수십 년 외국에만 있었지. 국내 세력 기반이 없잖아. 나이도 많지. 자기한테 개길 일이 절대 없는 사람이어서. 전부 다 막말할까? 친일파들로만 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초대 정부를. 상징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또 이시영을 부통령 시켰어. 근데 이시영은 이승만과 결이 안 맞는 사람이겠지. 6.25 전쟁 중에 그냥 부통령 자리를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중에도 이승만 정부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말도 안 되는 부정비리 사건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느 누구 책임 안 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 관련 없는 이시영 선생이 책임지고 부통령 자리 버리십니다. 정말 일생이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정말 좋은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나쁜 놈이 좋은 사람 되기 힘들듯이 좋은 사람이 나빠지기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그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연히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겠지. 그럴 일은 없어요. 특히 우리 딸들한테 하는 얘기가 신데렐라 이런 거 있잖아. 정말 나쁘지. 백설공주 정말 나쁘지. 사과 먹고 잠들었는데 어떤 새끼가 나한테 와서 키스를 했어. 자, 제정신이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야? 신고해야지. 여기 추행범 있어요. 근데 이 미친년은 오빠 이러고 어때 말 타고 따라갔어. 이거 얼마나 여자를 무시하는 동화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안 그래요? 아니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그 왕자는 백설공주 뭘 보고? 그래 외모지상주의자 아니야? 얼굴만 보면 지가 무슨 궁예야? 관심법으로 다 알 수 있어? 말도 이게 무슨 아름다운 동화야. 여자를 철저하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남자에게 의존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완전 비하하는 동화예요. 내가 보기에는 인마의 여핑이야. 근데 동화가 다 그따위들 아니야? 보면? 그런 동화 다 누가 만들었겠어? 남자들이 만든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한다.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언론활동 갑니다. 목적. 블라블라.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나오는데 이걸 여기서 굳이 할 게 없겠죠. 어디 가면 나올 거니까. 문화사일 그대로 나올 거니까. 시리아 방송되고 나라에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러나 슬프도요. 개 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한 자들이 자기 일신의 영달의 이익을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고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은 도주들을 감수했던 것이다. 4,000년 강토와 500년 사직을 다른 나라가 답치고 2천만 국민들이 타국에 놓여야 됐어. 원통하고 불안지고 2천만 타국에 놓여간 동포에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이자 4,000년 국민적 하루아침에 갑자기 마음 알 것인가. 원통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리아 방송되고. 자, 교육운동. 학회 나오죠. 신민회, 국민교육회, 서부학회, 기호, 흥학회, 호남학회. 학교, 대성, 오산, 기호. 이거 뒤에 어디 다 나온다고요? 문화사에서 나옵니다. 식산, 흥업. 근대적인 산업을 심는 게 식산이고 근대적인 산업을 일으키는 게 흥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경제 파트에서 나옵니다. 읽어만 보세요. 의와 한교의. 애국심을 높인 건 맞아. 근대의식을 높인 것도 맞아. 산업이소부터 경제자립축은 맞아. 좋아. 독립전쟁의 장기적인 기반, 독립운동의 기지건설 이것도 맞아. 독립국가의 방향제시, 공화정 이것도 좋아. 그러나 일제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예성된 상태에서 추진된 성과가 미흡하고 또 하나 사회 진화론의 수용에 따라 일제 침략과 지배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것도 한계점이고 국가 멸망의 위기에 총을 들지 않은 운동에 비판받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채보상운동이잖아. 어이가 없다는 거지. 왜 일본의 빚을 갚아야 돼? 그 돈으로 뭐 해야 돼? 무기 사서 의병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계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게 비교해놨고 특히 이제 마지막 사료 의병 제군에게 경고한다. 애국계몽운동 계열은 의병을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황성신문 이런 데도 이렇게 한계점이다라는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경제 하도록 하겠습니다.